이번 문제는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게 된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육점 주인 그리고 뭐 와인을 파는 양조장의 주인 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부의 증대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기계와 분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상실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노동은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노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동소외가 발생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입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개인의 이익 추구 욕망은 국부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 대표적인 주장이죠. 자, 2번. 국가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가 어떤 계획적으로 어떤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각 개인이 그냥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가 없이 자기 일을 했는데 사회 전체가 증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애덤 스미스 입장이지, 국가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덤 스미스에게도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의 이익 증진이 아니죠. 네. 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목적은 마르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 체제 국가는 이 부르주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은 소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아니겠죠. 4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그 자체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산주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공산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 사회 속에서는 원래 원시 공산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동의 기본적인 본질, 그 자체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되고 인간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갑과 을의 공통점인데요.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당연히 맞다라고 할 입장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마르크스 입장인데,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분업을 비판하긴 했죠. 분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다. 하지만 그렇게 나눠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이 거기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의 분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정인데요. 마르크스는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